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 방송에서의 약속대로 한국의 역사상 한국보다는 중국의 항일연군 역사에서 굉장하게 주요한 아주 나쁜 역할을 해왔던 한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식으로는 조선인 밀정이었지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이 밀정의 비밀 하나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밀정이 한국에서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영화배우 전지현과 이정재, 하정우 등이 이제 주역을 담당했던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1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 암살 속의 밀정이었던 그 염석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염석진은 이 영화 속의 이름이고 이 사람이 그때 사용했던 별명은 주로 염동진이었으며 본명은 염응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영화, 그러니까 이제 암살의 한창 흥행을 탈 때 한국이 동아일보든지 이 한 논설위원이 이분이 성씨가 내가 홍씨인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 신문에다가 이제 칼럼을 한 편 발표했던데 그 칼럼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영화 속의 밀정 그 염석진 말입니다. 이자가 이제 그 1937년 일본군에 붙잡힌 후 일본군 첩보원이 됐다는 것은 그 일부 증언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체포된 뒤 이제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시력을 잃은 탓에 일본군이 그걸 써먹지 못하고 그냥 놓아버렸다는 그런 증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칼럼 말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937년부터 1940년까지 그의 활동 공백만으로 장기간 독립운동이 투신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주 장기간 독립운동에 투신했다고 해요. 그를 이제 민족 배신자로 모는 것은 성급한 일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만주에서의 이 염동진이 일본군에 협조해서 나쁜 일을 한 적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으니 그를 민족의 배신자로 모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가 그때 이 기사를 보고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 염동진이 1937년부터 1940년 사이에 그 만주에서 일본군에 굉장하게 협력했던 자료 또 사진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하고 동아일보에다 편지도 보내고 그랬지만 뭐 전혀 바다에 돌 던진 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이런 사실을 이제 매체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경로도 없었고 또 지금처럼 이런 유튜브 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이 방송을 보게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혹시 동아일보에 이와 같은 그 사실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떤 그 칼럼을 썼던 논설위원에게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방 이 염동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본명은 염응택이고 또 영화에서는 염석진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당시 사용했던 그 별명이 염동진이므로 저는 여기서 그냥 염동진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일단 그 염동진이 어느 때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또 그 1930년대 중후반기는 그 중후반기 이전에는 어디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인터넷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검색하면 바로 그 관련 정보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하게 될 이야기들은 인터넷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그 염동진이 만주에서 일본 관동원이 밀정이 된 것은 그 중국 정부의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시간도 나옵니다. 시간은 대개 1936년 2월경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염동진이 그때 이제 중국의 길림성 매하우시 해룡현 산성진에서 관동원 헌병대 제3연대에 체포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염동진은 처음에는 이제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제 아주 완강하게 버텼으며 어찌나 혹독하게 고문당했던지
한쪽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쪽 눈이 시력을 잃었다고 해서 아주 그 병신이 되어서 써먹지 못할 상황까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 일본군 특무기관에서는 그 만주 지방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주로 그 해령현 산성진이 위치하여 있었던 남만주 지방에서 그 여멍택과 같은 조선 그 혁명당 출신들이었던 정광이나 안광훈, 그리고 최봉관 등 이런 몇몇 사람들이 신상정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조선혁명당은 1926년에 바로 김원봉에 의해서 창당되었고, 후에는 그 1932년에 다시 그 김규식, 신익회 등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당시 그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그리고 그 의열단, 또 그 신한독립당, 그 외에도 그 뭐 미수대한독립당 등 이런 5개의 정당을 통합해서 이제 남경에서 재창당하였는데, 그때 당시 그 소위 중국에서 그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참가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동진은 그 원래 낙양군관학교 시절부터 그곳에서 이제 안광훈 등과 함께 공부했던 경력도 있었다 보니 말하자면 그 자력도 깊고 또 일찍부터 그 일본군 특무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자였습니다. 이 염동진이 글쎄 후에는 그 조선혁명당 내부에서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 파쟁이 질려서 그곳에서 빠져나와 혼자 이제 조선으로 돌아간다고 떠난 것이 길에서 만주에 들렸던 것인데, 그만 그 이제 산성진 기차역에서 당시 그 산성진 헌병대의 아즈마라고 부르는 그 일본 헌병한테 걸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 속에 이자가 아즈마입니다. 그 제일 앞줄 제일 왼쪽에 앉은 이자인데, 이 아즈마의 오른쪽이 바로 그 유명한 나카지마 다마지로 헌병조장이고, 그리고 중간이 이 일본군 특수부대였던 쿠로사키 유격대의 대장 쿠로사키 사다키 중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앉은 자가 당시 그 양정우의 항일연군 1군 1사 사장이었던 정빈이라는 자입니다. 중국인인데, 그리고 그 제일 오른쪽은 그 역시 그 산성진 헌병대의 니시오라고 부르는 그런 조장이고, 자, 이 뒷줄 오른쪽 첫 번째가 당시 그 풍검영이라는 중국 이름을 사용했던 유화중심현의위원회 서기 최봉관입니다. 조선인이죠. 그리고 이제 이 풍검영이 왼쪽이 다름 아닌 안광훈입니다. 다음 그 안광훈이 왼쪽, 그러니까 그 뒤에 선 중간이 이자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염동진인 것입니다. 이 사진이 그래 증거가 아닙니까? 염동진이 그 당시 일본군 특수부대에 참가하여 그 항일연군의 주요한 지휘관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이제 귀순시켰던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 중국 그 중앙당원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염동진과 관련한 비밀 자료들이 최근에야 이제 일부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잘못 이야기한 그 부분을 하나 이제 시정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정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 이동광의 여동생 이영숙과 원래 혼인하기로 했던 그 김영호라고, 후에 남만성위원회 비서처장이 되었던 그 김영호가 바로 이 염동진에 의해서 체포되어 사망했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걸 잘못 기억한 것입니다. 그때 염동진에 의해 체포되었던 것은 그 비서처장이었던 김영호가 아니고 이 비서처의 편집실 주임이었던, 그러니까 비서처의 편집 주임이었던 부천비라고 부르는, 중국말로는 후티엔페이라고 부르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주 주요한 자료로 이제 남아있는 그 당시 그 항일연군에서 만들었던 혁명군보라는 건 신문이 있었는데, 그 신문 속에 있는 그림들이 모두 이 부천비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중국의 그 자료에는 이 부천비가 일본군이 붙잡히게 되었던 경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일본군 특무 염흥택이 그때 항일연군이 포로들 가운데서 이제 염원택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염흥택이라는 이름과는
딱 중간에 글자 하나가 다릅니다. 이 염동진의 본명은 염원택이고, 염응택이고, 그 항일영문에서 이제 붙잡혔던 포로가 염원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염동진이 바로 이 염원택이라는 포로로 이제 위장해가지고, 당시 그 중국 공산당 남만성위원회 비서처가 위치하고 있었던 오늘이 그 중국 요령성 환인만족자치현 경내의 우모대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밀령으로 잔입했으며, 당시 이 밀령의 총책임자로 있었던 정치부주임 겸 참모장이었던 안광훈이 경위소대에 배치되었다가 안광훈이 심부름을 받고 비서처가 있었던 곳으로 식량을 가져다 주러 가는 길에 주변에 매복하고 있었던 일본군 특수부대, 그러니까 이 일본군 쿠로사키 유격대를 끌어들여서 남만성위원회 비서처를 일격에 이제 습격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이제 이 안광훈도 또 이 밀령에서 체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동진이 그때 이제 그 안광훈이 총책임자로 있었던 밀령에 잠복하였던 그 과정도 무척 드라마틱합니다. 그 염동진은 그 산성진 헌병대에서 이제 죽도록 얻어맞고 이제 끝내 견뎌내지 못하고는 일본군 특무기관에 협조하겠다고 이제 약속한 뒤에는 바로 그 아즈마라고 부르는 헌병조장과 함께 사복하고는 매일 그 화령현과 유아현 주변에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그 정광이나 아니면 안광문 또는 그 최봉관 등 그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그 혁명당 시절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이제 산성진이 그 한 사진관 유리창에 붙어 있는 사진을 한 장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진은 한 젊은 부부가 어린 아기를 이제 안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속에 그 남편이 되는 사람이 하도 낯익어서 이제 찬찬히 들여다보니 바로 최봉관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사진은 그 아기 첫돌 기념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이 아마 굉장하게 잘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진관 주인이 제멋대로 그 사진을 유리창에 붙여놓고 이제 그 홍보용으로 써먹었던 모양인데, 그만 그 사진 속에 그 남편이 되는 남자가 바로 일본군이 그렇게 눈에 혈안이 되어서 찾고 다니던 당시 유화중심현위원회 서기였던 최봉관, 그러니까 그때는 풍검령이라는 그 중국어로 이제 펑지엔닝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인물일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사진 찾으러 갔던 그 풍검령의 아내 구은혜, 바로 그 반석현이 선전부에서 이제 안광훈이 비서로 있었던 그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사진 찾으러 왔다가 그만 사진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헌병대에 붙잡혀가지고 헌병대에 이제 붙잡히게 되었는데, 마침 그 아기도 함께 업고 왔다가 그 아기를 빼앗기게 되니까 바로 귀순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뒤따라 이제 남편 풍검령도 붙잡히게 되었는데, 헌병대에서 이제 뭐 잡아 패기도 전에 구은혜가 먼저 나서서 남편을 설보했대요. 그리하여 이제 이들 부부가 먼저 귀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가 붙잡혔냐면 역시 이 사진 속이 제일 뒷줄, 바로 여기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염동진이 왼쪽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자는 그 중국인인데 호국신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어로는 그 후구어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자가 바로 당시 그 항일연군 제1로군의 군수처 처장이었습니다. 이 자가 붙잡히는 바람에 이제 후에는 그 정광이 바로 이 자 군수처장직도 함께 김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이자가 왜 가장 먼저 이제 풍검령이 손에 걸려들게 되었는가 하면, 그때 그 풍검령이 당 서기로 있었던 유화중심현위원회 기관이 이제 그 어디 있었느냐 하면 삼원보라고 부르는, 그 한국의 역사에서 그 이 삼원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서간도 지방의 그 한국 독립단체 본거지였다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삼원보가 당시에는 바로 이 유아현 현소재지였던 것입니다. 그 삼원보 근처에 팔리초라고 부르는 이런 그 밀령이 있었는데, 그때 이 일로군의 군수처장이었던 호국신이 바로 이 밀령에서 빙치료를 하다가 결국 이제 풍검령 구은혜 부부가 귀순하게 되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이제 붙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는 호국신이 직접 안광훈에게 편지를 써서 이 팔리초 밀령이 아주 무사하고 또 그 식량 조건도 좋으니까 여기 와서 지내라고 이제
권하는 그런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는 안광훈이 이제 못 모르고 이 삼원보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구운회는 그 일본군 특무기관에서 이제 시켜주는 대로 여전히 그 밀령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안광훈이 오게 되자 이 구운회가 갑자기 양심이 발견됐든지 차마 그 안광훈을 해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광훈에게 몰래 알려줬다고 합니다. 자기하고 남편은 이미 귀순했는데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 안광훈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후닥닥 내뛰는데, 뒤에서 이제 구운회의 남편 그 풍검령이, 그 최봉관이죠, 조선 이름이, 이자가 이제 뒤에서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그 안광훈이 이 최봉관에게 총을 쏘았는데 이 총알이 이제 빗나가가지고선 그 뒤에 있던 구운회가 대신 맞아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안광훈은 삼원보 그 팔리초 밀령에서 이제 빠져나온 뒤에는 그 길로 유하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뛰었느냐면 바로 환인현 우모대산 밀령까지 정신없이 내뛰었는데, 그 유하현은 길림성이고 환인현은 요령성입니다. 제가 그 유하현 그 삼원보에서부터 환인현 그 우모대산 밀령까지, 그러니까 그 안광훈이 후에 생포되었던 그 밀령까지 탑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것만치 600여리에 달합니다. 거리가. 따라서 이제 안광훈이 기순하게 되는 바람에 양정우의 부대였던 항일연군 제1군이 아주 급격하게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안광훈이 당시 그 항일연군 제1군의 정치부주임 겸 참모장이었으니까 이 부대가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그 안광훈 때문에 양정우의 부대에서 제일 전투력이 강했던 1군 1사, 그러니까 이 1사는 바로 그 이홍광이 부대였던 것입니다. 이 부대가 당시 그 이홍광이 후계자나 다름없었던 이 중국인 정민이라는 자의 인솔하에서 부대 전원이 통째로 귀순하게 됩니다. 그냥 귀순만 한 것이 아니고 통째로 부대 전원이 이제 토벌대에 참가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이 바로 당시 그 귀순한 1사 전체 대원들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년에 이홍광이 거느리고 다녔던 바로 그 부대예요. 110여 명이 이제 통째로 귀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양정우가 어떻게 이 토벌대를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얼마 뒤에 이제 육속 발생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후 염동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그 만주에서 항일연군 제1군을 소멸하는데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운 이 염동진은 일본군으로부터 상금 이제 4,000원이라는 이런 엄청나게 그때 돈으로 큰 액수의 돈을 이제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염동진 덕분에 일본군이 이제 잡아들였던 공산당의 큰 거물들만 최봉관, 안광훈, 그리고 이제 후고천, 그 호국신, 그리고 정빈까지 모두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동진은 그때 상금은 받아 챙기고, 당시 그 만주국에서 이 염동진한테 통화성 경무천왕의 경좌로 이제 취직시켜주기로 했는데, 염동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 염동진은 조선으로 들어와서 이제 평양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염동진이 그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이 가능한 바, 제가 여기서는 뭐 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의 이 이야기는 아직 세상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으며 또 그 인터넷상에서도 검색이 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한국의 항일연군 관련 비밀 자료들에서 알아낸 것들을 오늘 처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한국의 역사학자들도 좋고 또 북한에서도 좋고 무릇 그 우리 한민족의 독립운동사 가운데서 염동진이라는 이 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또는 항일연군에서 활약했던 우리 조선인들 가운데서 이제 끝까지 항일투쟁을 견지하지 못하고 일찍이 굴복했던 그 정광이나 안광훈, 최봉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연구할 때 오늘의 저희 이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자료들을 아주 소중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